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 날이 무진장 덥네요. 그래가지고 매실차 한 잔 마시고 한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역시 매실이 좋네요. 보니까 매실 액기스에 얼음 타 먹으니까 최고의 음료인 것 같습니다. 여름 음료는 매실. 매실 많이 담그세요.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새벽장도 봤는데,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고, 월요일 날도 또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뉴욕 증시를 보니까 오전 내내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들어가지고 기대 심리가 갑자기 꺾였어요. 꺾이다면서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에는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변동성 증대에 따른 우려 심리가 나타나더라고요. 변동성 증대,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그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S&P 500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명암이 좀 엇갈리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강등으로, 그냥 강등이 아니라 강한 반등세로 이제 날아섰어요. 강한 반등세. 채권 시장은 전일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으로 올해를 샀는데 하루 만에 다시 또 전일 상승폭에 본가는 그런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변동성 높은 그런 장세를 노출했죠.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50.27포인트를 하락을 했어요. 35,065.61을 기록했고 S&P도 0.53% 내려서 4,478.03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36% 하락을 해가지고 13,909.24에 마쳤습니다. 인터랙티브의 그 수석 전략가가 이번 주에 그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위험을 더 예민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이제 평을 하네요. 화요일에 갑자기 불거졌던 그 신용평가사 피치에 미국 장기채 신용등급 강등은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맥을 약간 빼놓은 모습입니다. 그 팩트스에 따르니까 S&P 500 기업의 약 84%가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제 보고해요. 지수는 그러나 그 실적보다는 경제 지표 결과랑 그에 따른 경기 해석,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현재 좌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는 증시가 노동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7월 보니까 비농업 신규 일자리 건수가 18만 7천 개입니다. 18만 7천 개로 예상치인 20만 개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도 굳건하던 그 노동시장은 이제 적당히 식어가는 모습인데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이유로 금리를 계속 높여야 한다고 엄포를 놨던 연방준비제도가 차츰 할 말을 잃어갈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죠.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이 어쩌면 1년 4개월을 이어왔던 그런 하이킹이라죠. 그 하이킹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채권 트레이드들의 그 87%가 9월 FOMC에서 그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금리 동결 기대 그 방점을 완전 찍을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3% 이내로 들어온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명분은 더 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겁던 그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가 하반기 들어서 다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실업률은 더 낮아져 가지고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날 미국 노동부가 고용통계국에 지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그 건수가 전월보다 18만 7천 개 늘어나 가지고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20만 개를 2만 3천 개 정도 그런 하회한 결과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다소 좀 바뀌었다 그런 분석입니다. 노동부 결과에 앞서서 발표됐던 민간 고용정보사죠.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스인데 하여튼 ADP의 그 월 고용 인원이 전월보다 32만 4천 개 늘었어요.
정부 집계는 이보다 고용 인원이 13만여 개 낮았다는 의미겠죠.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일자리 증가는 보건의료 부분이 6만 3천 개에서 가장 많았고, 이외에서 사회지원 2만 4천 개, 금융 1만 9천 개, 도매업이 1만 8천 개 순이었어요. 그래서 ADP 자료에서는 민간 일자리가 호텔과 접객업에서 20만 1천 개가 증가했고, 이어서 자원, 광업 쪽에서 4만 8천 개, 정보업 3만 600개, 무역, 운송, 유틸리티 3만 개, 교육하고 보건 서비스 12,000개, 건설 9,000개 이렇게 D를 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집계 차이는 호텔 접객업 분야에서 가장 큽니다. 정부 집계는 1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민간 집계는 20만 개 이상 증가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간호사하고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팬데믹 해제로 달아오른 여행하고 레저 수요로 인해서 관련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네요. 노동시장이 구인나는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채권 가격은 다시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많이 하는데, 노동시장 데이터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상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트레이더들이 다시 이제 채권 매입에 나서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4.3bp 급락을 했어요. 4.046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20년물, 30년물도 각각 11.7, 9.8bp 떨어졌네요. 전일에 하락했던 가격을 다시 만회했습니다. 게다가 단기물들도 이날은 대부분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고요. 2년물 금리는 11.5bp 급락을 해가지고 미 채권 수요가 우려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다 증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미국 국채를 외면한다고 해도 사실상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보증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하면서 상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선행지표 저점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중기적으로 약세 기조를 유지할 거다.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한다. 이렇게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예상 밖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아마존이 8.27% 급등을 했어요.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26달러로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애플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4.8%나 떡락을 했어요. 식품용기 제조사 타파이어 브랜드도 이날 최종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35.5%나 급등을 했습니다. 제약사 암젠이 실적 개선으로 5.4% 올랐고, 제네랄 홀딩스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투자자들한테 기회라는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한 2% 정도, 2.8% 정도 올랐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그 아마존이 떡상을 했고 애플이 떡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한지도 좀 빠졌습니다. 소폭 빠졌고요.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0.37%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꾸역꾸역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AMD도 2.36%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 0.38% 빠지고요. 퀄컴도 2.36% 올랐네요. 좀 빠지더니 다시 또 반등을 했네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96,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6.77 많이 빠졌습니다. 인텔이 좀 올랐네요. 1.14%, 마이크론도 1% 정도 올랐습니다. 1.06, TSMC 1.24% 올랐습니다. ADI 1.6%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소폭 하락했지만은 부분적으로 기업들을 보니까 좀 오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덥습니다. 시원한 점심 메뉴 선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